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버티지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해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입니다. 돌아온 다정의 9월 2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저희가 속보로 비중 있게 다뤘는데 야당은 지금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또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먼지 털듯 털다가 안 되니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네.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께서 맡긴 권력을 민생을 챙기는 데 써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빗대기까지 했는데 정기국회는 이제 문을 열자마자 거의 전쟁터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대선 기간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보라면서 범죄적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거짓과 망언으로 덮으려고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양쪽에서 전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그런 세간의 의혹을 조금 이제 뒤집어 보려는 그런 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올라가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선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지금 잠깐 이름이 거론됐던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요?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퀴즈 없어요? 국장 안 그래도 지금 이러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있어요? 빨리 해줘. 짠! 어. 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시작하도록 뭐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네. 부적은 땡땡땡입니다. 부적은 이 안에 땡땡땡.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있는 거 보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오늘은 틀렸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안 네. 맞춰주신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주적은 이준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에 윤심은 이준석 축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네. 해당 기사에는 한 고위 인사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주적은 이준석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도 틀린 거 알죠? 제가 바빠서 그래요. 그럼요. 네, 네네. 바빠서 그렇거든요. 자,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채거 박마걸 유 실장 전 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채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의원 분들의 의견은 소통반장 백반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길 예정입니다. 자, 어제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죠, 백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렸죠. 예산안과 종부세 완화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관련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LMH님, 재벌과 슈퍼리치만을 위한 정부, 감세 말고 그 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국회가 일 안 할 거라고는 대강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안 하시네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의원분들께서 전답인 멘토를 향해서 애정어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낭군님께서 정답인 기자 때문에 정치부 회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의원분들이 전답인 멘토의 성을 다르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이 아닌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조익식 멘토를 대신해서 정치 인사이드를 알차게 채워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적절한지 아니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다빈 멘토에 대한 의견은 많았고 조익식 멘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을 올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잊고 있었다 이런 그래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잊혀진 존재가 됐군요. 조익식 멘토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월요일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치 탄압과의 전쟁이다.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여야는 각기 다른 의미의 전쟁을 소환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될 분위기죠. 그리고 11호 태풍 흰남노가 결국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이 소식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오늘은 5번째 요일 금요일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네, 뉴스픽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전쟁이야. 그리고 흰남노 북상 시작. 한기정 청문회 차원이 다른 대응 27%로 정해봤습니다. 자, 혹시 이번 주 월요일 일픽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3세판이었습니다. 자, 1차전은 3월 대선, 2차전은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그리고 3차전은 이재명의 민주당호 출범과 함께 막이 올랐다는 이야기였죠. 자, 어쩌면 예견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직에 오른 지 나흘 만인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소환 통보 받았습니다. 소위 이재명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를 국회의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마치 보란 듯이 확인을 했습니다. 액정에 보호 필름을 뗐는지 안 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밀하기로 소문난 이 대표가 그냥 애정을 보여줬다? 네, 오히려 의도된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정치 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꼬투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안 되니 엉뚱한 말꼬투리를 잡았다는 주장이죠.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두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수천억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윗선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지도 못하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줄줄이 드러났었죠. 유가족이 공개한 김 처장의 휴대폰엔 이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당선 전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듯하고요. 또 이 대표는 호주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라는 김 처장의 육성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은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민간업자가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자, 이 후보는 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성남시 보고문건 내용은 조금 달랐었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민주당은 투트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면 대응을 삼가고 대신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일제 공격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군부 독재에 탄압받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국민 선전포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직접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르는 거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검찰 얘긴데요.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의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복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네, 역할 분담이 이뤄진 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이 대표 소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 알았고 그마저도 꼼꼼히 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입김이 전혀 없었다는 걸 강조한 대목이죠. 대신 국민의힘이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전쟁 맞다.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그런 고소 고발이 되거나 의혹을 받으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건 예견된 형사처벌에 맞서기 위해 2중 3중에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고도 했죠. 자,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이 대표를 향해 혹시 대국민 전쟁 포고는 아니길 바란다. 소환에 불응한다면 방탄 출마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는 과연 검찰 소환에 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아직 완벽히 교통정리가 되진 않은 듯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죠.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흰남노 북상 시작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 결국 한반도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더 빠르고 더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엔 강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북서로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저 일시적 약화 시기를 겪었던 이 태풍은 이제 재정비를 끝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북상 단계에서 이제 다시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네, 지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태풍 흰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60km 해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속 4km 정도, 사람으로 치면 아주 느릿느릿 기어가듯 움직이는 중인데요. 이 숨고르기를 끝낸 뒤에 내일 새벽쯤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올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엔 태풍 강도가 매우 강해서 최고 단계인 초강력으로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러한 오차 범위는 굉장히 미세한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세한 오차 구간 안에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가가 걸쳐 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 가까이 오기 전부터 영향력을 행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성산에 약 80ml, 서귀포에 65ml의 비를 뿌렸고요. 내일까지 최대 350mm의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또 중부와 수도권 지방엔 모레일 일요일 새벽부터 비 예보가 있고 월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 걸로 보입니다. 大宮球場で予定されていたプロ野球は中止に。雨がだんだんと激しくなり、前が見づらくなっています。車は水しぶきを上げています。猛烈な台風の影響による大気の不安定な状態はまだしばらく各地で続きそうです。 네, 이미 태풍 피해가 시작된 일본 영상 잠깐 보셨고요. 전문가들은 흰남노의 영향 강도가 19년 전 한반도를 강타한 매미와 비슷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역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비 피해로는 루사, 바람 피해로는 매미가 꼽히는데요. 인명 피해가 130명, 재산 피해가 4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걱정이 더 큰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와 해수부, 소방, 경찰이 모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고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안내를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 지시했습니다. 태풍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픽은 한기정 청문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때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사생활, 망신주기식 자료를 대거 요청한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녀의 또 초중등교육부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자녀들, 그 학적부까지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또 망신주기,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이런. 네, 결국 한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끝에 회의가 재개됐고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에서 발생하는 담합, 엄중 대응하고 기업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차원이 다른 대응입니다. 네, 저는 결국 비행기표를 끊지 못했지만 한미 세 나라의 안보실장은 하와이에서 만남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동이었죠. 자, 김성한 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일 3국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데 한미일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27%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가늠자라고나 할까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3%에 달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6주째 긍정평가 30% 아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은 정당 지지도인데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 무당층이 25, 정의당 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하락, 민주당은 30% 안팎에서 머물다 소폭 상승했고 7월 말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거론될까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대표가 2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9%,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4%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3%,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압도적인 1위, 41%를 차지한 의견 유보였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아직 대선이 4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간 태풍 피해 유의하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놓고 지금 이제 여야가 정면으로만 붙었죠. 국회 상황, 어제 정기국회가 개막이 됐는데 사실 100일 동안 전쟁 같은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또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국회 상황은 또 전답인 멘토가 이따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에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을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아직 이재명 대표 본인은 정확한 이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일단 아무튼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관련한 속보를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또 되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관련한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의 증거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그 대변인 논평도 있었고, 자, 아무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이 좀 번지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그 얘기는 또 상황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얘기를 좀 추가로 좀 몇 개 해볼게요. 이제 태풍의 진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까지 지금 이제 예측된 바로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워낙 세력이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제주 남부지방에는 벌써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흰남로의 진로가요, 한반도에 더 위협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은 현재 대만의 타이베이 먼 해상에 있고 또 매우 강 상태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근접하기도 전에 제주에는 최대 3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네. 자, 밤사이 세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세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동 과정에서 열대 저압부를 흡수하면서 태풍의 크기가 더 커졌고 또 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초강력 태풍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대한해협을 지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새로 나온 예보에서는 이 주말 동안 동중국해를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제주 동쪽 해상,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도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태풍 상황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그런 예정인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그런 진로네요, 전 멘토. 네, 맞습니다. 또 태풍의 상륙 여부도 중요하지만 영향 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장 가깝게 지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데 중심 부근 기압이 945헥토파스칼로 19년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와 비슷합니다. 당시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를 기록했죠. 전국적으로 13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선제적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을 선제 가동한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지만 그 태풍 수칙이라고 그러나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박마커? 일단 그 실시간 그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비바람이 세면은 자택에 머물되 이 자택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 경우에는 미리 대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서 응급용품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정전 대비한 그 손전등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태풍에 날릴 수 있는 물품은 결박을 해놓고 창문은 완전히 닫아놓고 고정하는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혹시 창문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창문에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신주 근처나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떨어진 전선을 확인하고 걸어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이재명 정치 탄압 대 범죄와의 전쟁, 태풍 흰남노는 북상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사흘 뒤인 5일 전국위에서 비대위를 의결하고 추석 전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늘 말했는데 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 친정 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상임 전국위원 55명 중에 32명이 의결에 참여를 해서요. 약 1시간 만에 박수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헌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구체화를 했고요. 비대위원장이 거리 혹은 사고일 경우에 그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맡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이어받는다 명확히 한 겁니다. 앞서 전국위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은 새로 비대위를 꾸리는 건 법원 결정에 어긋난다라면서 직을 내려놨죠.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초선인 윤두현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오늘 다시 상임 전국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8일에는 비대위원회를 출범을 시킨다는 이 속도전의 엑셀을 오늘 밟은 셈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는 당내 갈등 절대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권 원내대표는 전국위 직후에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 현재로서는 또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에서도 위원장님이 또 재신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청이 있을 때 판단하는 거죠. 아직 뭐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맡아달라 아니다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다만 요청이 오면 응하겠다 이런. 아니 그건 그때 다시 상황 보고 판단해야 돼. 네, 변수는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 3번째로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을 애초에 하지 마라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낼 수 있는 가처분이라고 보고요. 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 3차 가처분은요. 전국위를 하고 난 뒤 14일에 일괄로 신문한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1차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사실상 인용이 됐죠. 국민의힘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를 하고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2차로 비대위원들까지 직무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차의 후속인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새로 꾸리는 비대위는 이전 비대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비대위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새 비대위를 의결하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그게 바로 이 3차 가처분 신청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할아버지가 오든 비대위의 비대위가 오든 그것은 다 법원 판단과 우리 당원 당규가 지향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비대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만 했지 예. 또 당이 진행했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거든요. 비상 상황은 이러이러한 그 명시를 해가지고 이 그 명시 하에 저희가 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네, 새 비대위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거듭된 법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타협이 어려워서 법적 다툼까지 갔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분들끼리 너무 세대 간의 반목이 심해지는 것 같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2030 당원들과 5060 당원들 간의 어떤 서로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화합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비대위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런 정치적 해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도 없고 신뢰도 없다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명예를 좀 회복한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냐. 그 의견도 저는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이러한 소통이나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것은 또 저희가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는 이 양측의 다툼,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뉴스토마토의 오늘자 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향후 지도체제, 기존의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48.4%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32.5%였는데요.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기존 이준석 대표 체제 지지 여론이 높았다고 합니다. 현실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내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이요. 다시 한번 당무 불개의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이 민주적인 거버넌스, 즉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헤쳐나갈 거라고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정당 내부도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가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본심, 이른바 차리따봉 문자로 공개가 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당 연찬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의원총회를 앞두고서는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관여한다는 말 믿는 국민이 하나나 있겠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걸로 봐서 전부 윤심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당무에 관여 안 하긴 뭘 안 해고 직접 전화까지 하고 의원들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더 세게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최근 이 윤심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에 실리는 반면 이 새 비대위원 비판적인 당내 중진들과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에게도 자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핵관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보도 중에 대통령께서 이제 원내대표님께 의사를 전달하신 게 있다는 거. 들어오세요. 의사실이 올리시게 된 배경.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 대통령이 불필요한 표현을 보도가 끝까지는.
네, 장제원 의원은 이선 후퇴를 얘기를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수습 후에 이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여권의 권력 구도 어떻게 재편될지가 관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대통령실 인사들은 10여 명이 최근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감찰 결과 대통령실의 내부 정보를 윤 핵관 측으로 수시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비서냐, 윤 핵관 비서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으로는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백의종군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하면 수준이 저거보다 더 세야 돼요. 저는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불출마. 저거는 본인이 버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인적 쇄신 중인 대통령실, 일단 정무수석실 재정비부터 나서겠다는 방침이죠. 정무 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또 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 의원이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 1비서관에 내정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보수 시민단체 출신인 전 의원은 과거 의원 시절에 야당과 지금 현재 민주당과 여러 차례 공개적인 설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와의 조율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네,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총리로서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언론 기사는 최소한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제가 안 되어 계시군요. 의원님만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던 이 윤 핵관 추천 인사들이 떠나면서 검핵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임명이 될 때부터 논란이 된 경우 여러 번 있었지만요. 자리를 내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관련 논란은 이분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요. 전용기 의원에게 이 해당 보석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다가 논란을 오히려 키우기도 했습니다. 임명이 될 때부터 이 검찰에 있을 당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습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인사쇄신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미 진흙탕이 되어버린 것 같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도 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정해서 깔끔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 이준석 전 대표 3차 가처분 신청이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무 이래라 저래라 바람직하지 않아. 네, 유정아 실장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깔끔하게 앞으로도 좀 전해주기 바라고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4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수요일이네요. 14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그 법원이 가처분 신청 2건을 일괄 신문하겠다는 거죠? 네, 벌써 그날 유정화 실장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네. 뭐 바쁠 것 같은데. 아니, 유정화 실장은 좋아할 거예요. 그쵸. 뉴스 많은 걸 좋아해요, 유정화 실장. 워낙 기본적으로. 일벌레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2차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이 신문을 모두 14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개최를 막아달라는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신문한다는 건데, 자, 전국의 개최가 14일보다
빠른 5일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일정대로 전국의 개최 후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4번째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끝없는 법적 다툼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아마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1차 가처분을 결정했던 재판부가 이번에 14일에 다시 이제 2번째 가처분도 신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판단을 할지, 과연 다른 판단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일 9일 후에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지고 건수도 좀 여러 건인 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빨리 할 것 같은데. 내기하실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네. 네. 국민의힘은 지금이 이제 비상 상황이 맞다 이런 확신을 갖고 추가로 비대위 출범을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부터 소송을 여러 차례 했었다.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른 당에 있을 때도 소송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우리 당이 비상 상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 상황이 됐거든요. 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당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봤다면서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인데 이 당원 당규를 바꿔 새롭게 만든다고 판사가 수긍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전 대표의 손을 자꾸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큰 방향을 정해줬고 이 방향이 법적인 방향이니까 정치적 방향과 국민적 민심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꿰매기, 짜맞추기, 배관공이 배관 구부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관련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파장이 있는데 그 전면토 어떤 내용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의심 1차 시기인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하고 승인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지금 시가가 얼마고 고가와 저가가 얼마다 조금씩 사둘까요? 라고 하자 김 여사가 그러시죠 라고 답하는 내용인데요. 이 직원은 다음 날에도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라고 하고 김 여사가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뺐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날조, 허위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김 여사가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다. 그러니까 매매를 일임했다라는 걸 밝혀왔었고 위 녹취록은 이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가 1인 매매를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의 명의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인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모르고 왜곡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녹취록 관련 보도가 나왔고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공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이 이제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인해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고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걸로 보여서요. 이 주가 조작 관련한 이 녹취록 보도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검찰에서 다시 또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정치권 공방은 더 가열될 그럴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 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이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앞에서도 태풍 안내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태풍 대비에 대한 당부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11호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수시로 안부 확인 연락을 드리는 등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검찰 소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정치 보복인지 당연한 수사인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굿님께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 이러니 탄압이라는 거다. 수사야 당연히 해야지만 딱 이틀 기다리고 소환하는군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순님께서는 많은 국민은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부터 있었던 의혹과 거짓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회원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님, 정치 탄압과 추석 밥상 이슈를 독점하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정린님, 이재명 자신이 꼬투리 잡혔다고 했는데 작은 잘못이라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부푸쿠님께서는 명절 자리에서 갈등 부추기는 주제나 안건이 아니라 같이 기분 좋게 모여 앉아서 나라가 이제 일을 하나 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다빈 멘토의 인사를 꼭 들어야 할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다빈 멘토를 향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재밌기까지 하다 칭찬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의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족함이 많았는데 정의원분들이 채워주셔서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전다빈 기자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속보를 챙기느라고 백반장이 얘기하는 걸 다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전다빈 멘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자,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침묵으로 대응했는데요. 반면 당내 주류인 친윤계를 향해서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The world is cruel. And the only morality in a cruel world is chance. Unbiased, unprejudiced, fair. 영화 다크나이트의 빌런 투페이스입니다. 이 선과 악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인물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띌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때도 있는데요. 이른바 침묵 모드와 투쟁 모드를 넘나든 컨셉입니다. 이 전 대표 어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건데요. 평소 같았으면 관련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소리 할 법하지만 이번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준석이를 찾아갈지 몰라요. 집에 데리고 와야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죠. 이 참고인 조사를 6차례 진행했는데요. 김 대표는 성접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대전 유성구의 호텔에서
2차례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20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리베라 호텔 지하에 있는 주피터에서 접대가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유성 관광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이제 성매매가 있었던 게 맞고 7월 11일에는 국군휴양소 뒤편에 후문 쪽에 있는 다른 업소예요. 다른 업소인데 숙박업소와 연계된 곳이에요. 네. 네.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 진술이 있고 이 전 대표 지난 2011년 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이 됐죠. 이후에 이 박근혜 퀴즈로 불렸는데요. 김 대표는 이 접대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의 만남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 수재는 7년이죠.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돼서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9월 추석 선물 제공까지 이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이 되면 알선 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제시한 게 201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포괄 일제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른바 이 포괄 일죄가 적용된다는 논리인데요. 지난 2013년 성접대부터 2015년 추석 선물 수수까지 1년의 혐의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찰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이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혐의죠. 제보자에게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조건이었는데요. 이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입건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이 전 대표는 앞서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강 변호사는 이게 바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어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소환 통보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이준석의 이 때늦은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의 결정을 당겼습니다.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의 소환을 반기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에도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출석 날짜 등 입장이 정리되면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반면 이 당내 윤핵관들 향해서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바로 투쟁 모드인데요. 이 전 대표가 원하는 프레임, 정의 대 불의의 대결입니다.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정의라고 외치고 있죠.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반대로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야말로 불의일 텐데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순수 악으로 낙인 찍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주류에서 보기에는 거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름도 이름도 말하면 안 그자 됩니까?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자? And his name was... We do not speak his name. 이 전 대표는 당내 주류의 기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해리포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핵관을 향한 전의를 다졌는데요. 여권의 한 고위 인사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주적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는 그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고위 인사인지 몰라도 주적은 이준석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이 좋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다정의 얼굴 복장이 제목이나 코너를 정리할 때 그 습관처럼 쓰는 말인데요. 이 전 대표도 이 다정의 애청자 정의원인가 봅니다. 이 좋습니다란 말에서 윤핵관들을 정리하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엿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두고 보자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 대표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죠.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 전국이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이 추석 이후인 이달 14일로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신문기일에는 이 해당 사건 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기일이 정해진 가운데 이핵관과 윤핵관 진영 간의 기싸움이 펼쳐졌는데요. 이핵관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최고위원회를 복귀해서 최고위원들을 보궐하라는 것이 이제 당원 당규에 지향하는 바이고 정신이고 법원의 판단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께서 권력을 당의 어떤 의원분들께서는 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윤핵관은 이 법적 다툼은 계속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시각인데요. 이 전 대표에게 이 살기를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 중입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이 양두구륙,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서 추가 징계를 추진할 분위기죠. 이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1등과 2등부터 징계하고 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사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은 여론조사를 볼까요? 네, 1등과 2등은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결국 이 둘을 겨냥한 발언인 셈입니다. 양두구륙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과거 대법원의 판결문 기사를 근거로 들었죠. 이 양두구륙이란 표현을 정치 영역에서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인데요. 이준석은 사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난리를 세웠습니다. 이핵관 역시 윤리위는 가만히 있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정말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는다면 그거는 당원들 간에 더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께서 좀 현명하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윤리위가 여기에서 뭔가 해결사 노릇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두 가지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이 침묵과 투쟁이란 양면 전술을 택한 이 전 대표는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전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네, 제가 좋습니다라는 표현 많이 써요. 요즘 좀 줄이긴 했는데 옛날엔 진짜 많이 썼어요. 네, 그걸 박마커가 놓치지 않고 딱 포착을 했군요. 네. 저는 진짜 다 좋으신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기분 나쁠 때도 좋습니다 했던 적 많아요. 네, 오해했군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경찰의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속보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경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이준석 전 대표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 이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2개 올라왔어요? 네, 근 한 24시간 좀 침묵을 지키다가 네. 글이 2개 올라오는데 먼저 올라온 것부터 설명을 하면요.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내보내는 이준석 측으로 나가는 기사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나가는 기사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준석 측으로 알려진 기사가 많이 나갔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예를 들면 뭐 있죠. 정미경 전 의원이나 오늘 뭐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뭐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본인과 상의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막 방금 전에 올라온 두 번째 페이스북은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네,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이렇게 짧게 올렸는데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요새 이 전 대표가 그 윤리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이위 삼행시를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윤리위로 삼행시를 지어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이렇게 좀 비판한 게 아닌가. 앞에 앞 글자를 따서 윤이위다는 거죠. 윤리위를 비판하는 거다 이거죠. 이거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런 걸 좀 심어놓는 편이라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AI 위키운이 자주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역시 이제 MZ 세대들이라서 적극적으로 또 분석을 하네요.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또 저렇게 읽을 수가 있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2개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앞서 이제 소개했던 대로 현재 이제 7곡에 온 이후로는 집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준석 측이라고 나가는 기사는 본인들의 이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정확한 입장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걸 참고해 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중징계와 관련된 입장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윤리위가 판단한 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리위가 징계를 서둘렀다 이 얘기를 다시 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를 논의해도 늦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와 조사를 해서 한 이 수사기관에 자료가 올라왔었을 때 당에 어떤 손익이 있는가, 어떤 품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기관인데 이 윤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너무 일찍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혼란의 문제이고. 네. 자, 그리고 유 실장 뭐 추가로 더 할 얘기 없어요? 네,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본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를 역임했고 또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좀 억울한 게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돼서는 안 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좀 딴 생각했죠. 제가 예전에 이럴 때도 좋습니다 했었어요. 네. 자, 그렇고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좀 크다고 했는데, 자,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권의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번 그 녹취록도 과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다 무혐의 처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오늘도 이제 하나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면서 고발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제 그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이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이들이 이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 언급했다고 고발했던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한림성신대와 이 서울대, 수원여대 등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준석 경찰 소환 통보의 침묵, 대윤핵관 투쟁은 강경 모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전다빈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어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서도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어제부터 국회판 오징어 게임 시작됐습니다. 영화와 다른 점은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점,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최근엔 주로 민주당이 공격을 담당했었죠. 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의 상황을 놓곤 당분간 국민의힘이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수비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제대로 붙었습니다. 첫날부터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협치는 아우러반중 된 거죠.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괴롭히자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야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대치가 가팔라지면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제2의 조국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인사청문을 한창 하는데 기억납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소환도 안 해보고. 검찰도 최소한 정무적 판단을 좀 해라. 왜 하필 오늘이냐라고 해가지고 소위 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9월 1일 정기국회 첫날에 그런 판국에 하느냐. 실제로 첫날부터 정부 예산안을 놓고 부딪히는 여야. 윤석열 정부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비정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 평가예요. 서민을 위한 예산 늘리지는 못할 만장 상상치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비정함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배반이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재정을 망쳐놨을 겁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핵심적인 복지 지출은 전년보다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예산이 된 거죠. 이내 입법대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 갈등은 법인세 인하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상류층과 수도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재벌과 슈퍼리치를 비롯한 상위 1%를 위한 감세와 특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인하를 해서 기업의 어떤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더 만들고 더 높이는 쪽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한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인데요.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회사가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유로 배상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손배 청구 등 민사소송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노란봉투법 입법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란봉투법에 민생은 없습니다. 민생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입니다. 또한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 파업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 갈등을 보이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황.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수정하는 중이란 여당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오히려 나라가 퇴행하고 있다는 야당. 상임위에서도 대치는 여전합니다.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거의 불꽃이 튀었는데요.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기 전부터 자료 제출 놓고 공방 시작됐습니다.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 내부를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이래 총 건수, 그다음에 총액 요거만 주라. 이게 과연 무슨 상황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수정 요구를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성우 공정위원장 미제출률 11.3%에 불과했어요. 그 전임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미제출률 16.2%였습니다. 35.3%입니다.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요약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 사실 본인의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 적격성, 그 심사를 위한 자료보다는 오히려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또 망신 주기,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도 아닌 자녀들 그 학적부까지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저라도 제출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청문회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30여 분간의 파행 끝에 청문회는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사과와 함께 말이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자료 요청이 있었고 아마 그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정보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을 인정하면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움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 오징어 게임 속 최강 보스 중 한 명인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승리의 제1원칙이죠. 끈끈한 팀워크 다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본진인 광주로 가서 결집을 유도한 건데요. 상대의 실패, 거기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 무기력 정치가 아니고 성과와 실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와 기대,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정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겠다는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어제 광주 당원들과의 만남에서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선장으로 제일 큰 모성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울 때 했던 명대사를 던진 겁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이에 맞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정부 여당을 향한 강력한 투쟁 예고했는데요.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과 논문 표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수주 특혜, 대통령식 취임식 문제 인사 초청과 고가 보석, 신고 누락 등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치열한 국회판 오징어 게임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영화 속 오징어 게임의 승자는 456억 원의 상금을 얻었죠. 현실 속에선 승자가 부디 게임이 끝나고 456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의원분들과 이별하지만 다음 주엔 푹 쉬고 돌아온 우리 조익신 멘토가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누굴지 진행 상황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오징어 게임 속 명대사를 곁들여서 정리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여야 서로 정쟁만 해서는 다 죽는단 말이야!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할 수가 없네요. 자, 몇 가지 속보만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고 있고 유엔 총회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성접대를 주장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추천인란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적었네요. 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태풍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둘이 좀 조용히 좀 얘기 좀 해봐요.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너무